56쪽으로 다시 가시면 탄력성의 종류.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종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56쪽. 수요의 가격 탄력성 말고 전부 다 포함해서 그냥 제가 탄력성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종류 그랬는데 이거 구분이거든요. 사실은 구분을 해보면 우선 구분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세로좌표 축에는 뭐죠? 가격. 가로좌표 축은 뭐고요? 수량입니다.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수량. 그럼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수량입니다.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죠? 우하향 곡선, 우하향 모양. 그런데 하나는 가파르게 그리겠습니다. 하나는 완만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번엔 공급 곡선을 그리죠. 공급 곡선 하나는 가파릅니까? 가파른 그림과 완만한 그림으로 그릴 텐데 어떤 모양입니까? 우상향의 모양이죠. 우상향의 모양인데 하나는 가파르고 하나는 완만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번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죠.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입니다. 가격, 수량.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입니다. 다시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죠. 그런데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가격 변화에 대한 양변화입니다. 가격 변화에 대한 양변화를 나타낼 겁니다. 이때 또 까먹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격을 독립변수로 양을 종속변수로 하면 가격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경제학의 관례를 따라서 그림은 무조건 세로축에 뭘 표시하기로 했죠? 가격, 가로축에 뭘 표시를 해주죠? 수량. 가격이 독립변수가 됐던 종속변수가 됐던 간에 그림은 무조건 이렇게 놓고 해요. 그래서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가격이 독립변수였죠. 다시 아까 탄력성 할 때 또 까먹었으면 다시 써볼게요. 함수로 표시하면 이쪽에 가격을 표시했고 이쪽에다 수요량을 표시하죠. 이쪽에다 가격을 표시하고 이쪽에다 공급량을 표시하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가격이 독립변수죠. 그럼 원래 좌표축상 독립변수는 가로축에다 표시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다 가격을 표시하고 여기다 수량을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학대로 하면. 그런데 가격을 세로축에 그리고 수량을 가로축에 하다 보니 좌표축이 바뀐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렇게 하지 않고 마샬이 가격결정 원리를 만든 이래로 그것이 경제학의 관례가 됐으며 그러한 경제학의 관례를 따라서 부동산 학에서도 세로축에 무조건 뭘 쓰고 가격을 쓰고 가로축에 무조건 뭘 쓴다? 수량을 쓴다. 그럼 탄력성을 설명하다 보면 독립변수인데 가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 즉 독립변수가 변하면 그럼 수학에서는 독립변수가 이렇게 된 건데 이쪽이 변하면 이렇게 따진다고요. 가격이 변하면 양이 조금밖에 안 바뀌죠. 그럼 왼쪽은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작으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인 그림인 것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비탄력적인 그림인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를 보니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를 보니 크네요. 그럼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크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인 그림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탄력적인 그림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나 가파를수록 뭐가 되고 비탄력적, 완만할수록 뭐가 된다? 탄력적. 그렇다면 추론하고 짐작컨대 완전 비탄력적인 그림은 어떻게 생겼겠다? 수직선입니다. 걔는 가격만 바뀌고 양이 안 바뀝니다. 그럼 완전 탄력적인 그림은 어떻게 생겼겠다?
수평선입니다. 걔는 양만 바뀌고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비탄력적이다란 말은 가파르다.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그림은 완만하다로 그려집니다.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으로,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공급곡선이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공급이 쉽다 했어요, 어렵다 했어요? 어렵다고. 완만할수록 쉽다 했죠. 그러면 공급이 쉬워질수록 이제 탄력성으로 말하면 공급이 쉬워질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 되고 공급이 어려워질수록 비탄력적이 되죠. 단기 공급곡선은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고 장기 공급곡선은 탄력적이고, 그러면 거의 시험 문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걸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약간만 여러분 보태면 무조건 시험 문제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라갈 수 있어요. 결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초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초가 안 되거나 산수가 안 되거나 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전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이 잘 잡으면 거기다 약간만 보태면 거의 시험 문제 수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도 전환이 쉬워질수록 공급곡선은 탄력적이 돼요, 비탄력적이 돼요? 탄력적이 돼요. 이해가십니까? 관련 법규가 엄하게 적용될수록 탄력적이 돼요, 비탄력적이 돼요?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그림 하나를 더 보태기로 할까요? 수요곡선만 합시다. 어떤 그림을 보태려고 하느냐? 단위 탄력인 그림도 하나 보태려고 합니다. 원래 이거는 1월 달쯤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냥 거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비탄력적인 그림 가파르고 탄력적인 그림 완만한데 단위 탄력적인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겁니다.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수량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냐면 단위 탄력적인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단위 탄력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단위 탄력적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이 수요곡선은 어떤 수요곡선이냐면 이런 수요곡선입니다. 직각상곡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각상곡선이 단위 탄력적인 그림입니다. 그럼 직각상곡선이라는 건 언제 처음 공부했느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정규과정에서 공부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는 직각상곡선을 공부하면서 그 직각상곡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로축 X, 세로축 Y,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것이 직각상곡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서는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의 수량이니 3, 4분면의 그림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은 지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린 그림은 다 직각상곡선이냐? 아닙니다. 직각상곡선의 가장 쉬운 정의를 말해봅니다. 곡선상에 아무데나 가서 한 점을 찍습니다. 그런 걸 유식하게 임의의 한 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찍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내려 긋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 긋네요. 그럼 축과 함께 면적이 생기죠. 또 다른 곳에 가서 아무데나 점을 찍습니다. 임의의 한 점이죠. 그래서 축과 함께 선을 그으면 면적이 생깁니다. 이때 노란 면적과 파란 면적이 다 똑같이 그려지는 그림을 직각상곡선이라 합니다. 그럼 노란 면적과 파란 면적이 똑같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겹치는 부분은, 여기 겹치는 부분은 필요 없고요. 겹치지 않는 부분은 필요 없고요. 겹치지 않는 이 부분의 면적과 이 부분의 면적이 둘이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노란 면적과 여기 파란 면적이 둘이 똑같아야 면적이 같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얘가 감소하면서 줄어든 면적과 얘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면적이 똑같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 율하고 늘어나는 율이 같아야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줄어드는 율은 가격의 변화율이요. 이거는 양의 변화율이잖아요. 가격의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결국 같기 때문에 따라서 탄력성 값은 1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직각상곡선은 탄력성 값이 앞으로 1이 되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가파른 그림은 뭐고? 비탄력적. 완만한 그림은 탄력적. 그리고 직각상곡선은 단위 탄력적인 그림이 됩니다. 잘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파른 그림은 뭐고? 비탄력적. 완만한 그림은 뭐고? 탄력적. 그리고 직각상곡선. 이것이 단위 탄력적인 그림이 된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잘 여러분이 내용을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탄력성 내용을
지금까지 공부한 걸 딱 여러분이 공부하기 좋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 정리해 드린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좀 중요하니까 잘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공부한 걸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유념할 것이 공부한 거에서 탄력성과 관련해서 가격과 양, 수량과의 관계입니다.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놓고 이야기할 때 이쪽은 제가 탄력성에 관한 측면으로 쭉 다혈해 볼게요. 비탄력적인 경우, 비탄력적인 경우, 그 다음에 탄력적인 경우, 탄력적인 경우,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인 경우, 단위 탄력적인 경우, 비탄력적, 탄력적, 단위 탄력적. 그리고 여기는 극단적인 경우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그리고 완전 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5가지를 탄력성의 경우로 제가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 이쪽은 독립변수입니까? 종속변수입니까? 독립변수. 이쪽은 종속변수. 독립변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쪽이 자극, 이쪽이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자극을 나타냅니다. 이쪽은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쪽은 독립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극변수. 이쪽은 반응변수로서 종속변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극과 반응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비탄력적이란 말은 자극을 많이 줬는데 반응이 조금 온다는 뜻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가격은 많이요? 적게요? 많이. 가격은 많이. 그리고 양은 적게. 그럼 많이와 적게는 방향을 말하는 말이에요? 정도를 말하는 말이에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탄력성은 방향을 측정하는 속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도만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느는지 주는지 몰라. 그거는 곡선이 이동이 나와야 되고 탄력성의 의미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탄력적이란 말은 상대적으로 가격은 많이요? 적게요? 적게. 그에 대하여 얘가 자극이라면 그에 대한 반응인 양은 많이. 이것이 탄력적인 거예요.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잘 봐요. 얘와 얘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와 얘가 똑같은 거예요. 동일하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러 왔어요. 동은 뭐고 일은 뭔가요? 얘는 왜 동이고 얘는 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호흡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엇박자나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앞서서 하시거나 자료를 작년 걸 뽑아서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결정적으로 후회를 하시게 돼요.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시라고요. 개론만큼은 꼭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안간힘을 다 써도 나중에 점수 나오는 거 봐보세요. 그래서 그게 늘상 봤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지만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는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그대로만 연습하시면 나중에 점수 잘 나와요. 그럼 한 80점 나오면 됐지 뭐. 그렇죠? 그죠? 완전 비탄력적 가볼까요? 그런데 죽어라고 되게 열심히 막 하셔갖고 45점 나와. 두고 보세요. 그렇게 막 안간힘을 쓰고 지금 하라고 하는데 아이가 안 보시고 그 다음에 막 교재 체킹하고 거기다 적고 막 그렇게 죽어라고 하셨는데 45점 나와. 그런데 잘 봐. 이렇게 봐. 그리고 또 잊어보고 또 잘 봐. 또 잊어보고 그런데 나중에 그분은 80점 나와. 그거 왜 그럴까? 공부하는 요령이 중요한 거예요. 잘 봐요.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여러분 설명 제가 제 얘기를 잘 들으면 기억에 남아야 안 남아요? 안 남아. 무슨 남았기는. 기억에 남으면 좋으라고요. 안 남아. 설명 안 들으면 당연히 안 남은 게 아니라 아예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들은 분이나 안 들은 분이나 나중엔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박혀요. 그래서 되게 잘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보다 오늘 1%씩만 그렇게 나아져 가면 기적 같은 일이 나아져요. 있어요. 근데 계속
되게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엇박자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노력에 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려고 그렇게만큼 안간힘을 썼나 싶을 때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할 때 잘 보시고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이거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외우실 거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합시다. 완전 비탄력은 뭐만 바뀌는 거? 가격만 바뀌고 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얘는 가격만, 얘는 불변. 이 말은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양은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완전 탄력적이란 말은 가격은 변할동 말동하는데 양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불변이고 양만 바뀌는 거예요. 수량만. 불변이란 말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런 뜻이에요. 가격 변화는 거의 없는데 양은 무지막지하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탄력성에 지금 정리해드린 이거는 완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물을 때 탄력적 그러면 가격은 많이요 적게요? 적게. 양은 많이. 비탄력적 그러면 가격은 많이, 양은 적게. 딱 아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완전히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그래프로 연결해 가는 것도 쉬워져요. 실제로 와보십시오. 여기 가격은 많이요 적게요? 많이, 양은 적게, 비탄력 맞잖아. 가격은 많이, 양은 적게, 비탄력 맞잖아. 근데 얘는 가격은 적게, 양은 많이, 탄력적이잖아. 가격은 적게, 양은 많이, 탄력적이잖아. 이 말 뜻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하지 않는 건 하지 마세요. 책에다 이렇게 뭐 좀 넣어놨어요. 임대료 총수입 이런 거. 그러면 하지 않는 건 하지 마세요. 지난 강좌도 제가 하지 않은 건데 책을 꼼꼼히 읽지 말라 그러는데 꼼꼼히 읽고 질문방에 질문을 올리시던데 그러지 말라고요. 아직은 그런 레벨 아니라고요. 여기 있는 거 다 여러분이 이해하면 시험 문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요. 원래 기초과정에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있어 보이게 몇 개 써놓은 것 뿐이지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기초과정 다 하면 어려워하세요. 오늘 요만큼 기본적인 거 했는데도 어려워하신 분 있어요. 아까 물어보시더라고. 하나도 모르시겠는데 이런 얘기 하나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리고 뭐 변화율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막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거든요. 산수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좀 기분 나쁘시더라고. 산수가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변화율 이런 개념이 안 되는 건 국어가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래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만 연습하시면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착착착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립변수에 대해서 종속변수 이렇게 유식하게 하지 말고 아주 쉽게 얘기해 봅시다.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인데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해 반응 정도가 크면 탄력이고 비탄력이고 탄력적이고 자극에 대해 반응 정도가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강의를 할 때 강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탄력성이 탄력적이길 바래요? 비탄력적이길 바래요? 당연히 탄력적이길 바래요. 강의에 대한 반응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촬영은 되게 오전반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야간반에 있는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막 힘들어. 말 시키니 막 그런 표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듣거나 그래도 가만히 계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 인원수까지 적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거냐면 카메라만 보고 강의하는 거가 똑같아. 되게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들 때가 아무도 없는 카메라만 보고 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거의 벽을 보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완전 비탄력적 이런 거죠. 그런데 비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 여러분이 공부한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알아듣고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앞서서 예습했거나 다른 자료를 봤거나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제가 말한 이야기에 반응하는 것. 그게 가장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듣고 반응해 주는 거야. 근데 반응이 뭐냐면 잘 못 알아듣고 계시네. 그럼 다시 설명하고 부연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강의에 대한 반응 탄력성이 탄력적일 바래요. 잘 아셨죠? 그러니까 반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 범주는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극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인 것의 극단, 탄력적인 것의 극단인 것뿐이고 범주는 세 가지만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단위 탄력인 건 똑같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결국 탄력적과 비탄력적을 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비탄력적 그러면 가격은 많이, 양은 적게. 탄력적 그러면 가격은 적게, 양은 많이. 그림으로는 비탄력적인 그림은 가파르다, 완만하다. 가파르다. 탄력적인 그림은 완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게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도록 진짜 많이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동산 뒤쪽에 조세 부분에 가면 또 이런 걸 사용한다고요. 계속 지금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써먹어요. 그러니까 꼭 탄력성의 범주 이야기해 놓으시고 기업의 총수입 문제가 나오면 거기다가 또 이야기를 갖다 붙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탄력성에 관한 측면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탄력성 이야기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뒤쪽은 제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공부 분량이 기초에서 많아져. 그러니까 딱 요만큼만 기초에서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60페이지로 건너가시게 되면 부동산의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원리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잠깐 보시면 60페이지. 부동산 경기라는 말이 있는데 우선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파트로 잠깐만 가서 약간의 언급만 좀 해봅시다. 여러분 경기라는 말이 나와요. 경기. 네, 경기란 한마디로 말하면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쉽게 경기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가리키는 것. 그럼 경기가 좋다는 말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활발하다 그런 뜻이에요. 경기가 나쁘다는 말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침체되어 있다. 그럼 경기가 변동한다는 말은 소비활동이 생산활동이 활발했다가 침체됐다가를 번갈아가며 반복한다. 즉 다시요. 경기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가리키는 말이고 경기가 좋단 말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활발하다는 뜻이며 경기가 나쁘단 말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침체되어 있다는 뜻이고 경기가 변동한다는 것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활발했다가 침체됐다가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경기라는 것을 부동산에 적용하면 부동산 경기가 됩니다. 이제 경기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이런 그림을 그릴 겁니다.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림의 경우를 나타낼 텐데 이걸 딱 중심으로 해서 얘가 평균 경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평균 경기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꼭대기 정점이에요. 여기가 제일 바닥인 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점에서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정점까지, 저점에서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저점까지, 그런데 가장 꼭대기인 정점에서 그 다음 정점까지 요걸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해요. 주기 같은 게 반복되는 거 주기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주기가 나오겠죠? 네, 주기가 나와요. 주기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가장 꼭대기인 정점과 가장 바닥인 저점이 있어요. 가장 꼭대기인 정점과 가장 바닥인 저점이 있고 여러분 이 정점과 저점의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진폭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진폭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경기는 주기와 진폭을 따라서 구분해요. 이것이 만약에 일반 경기라면 주기가 8에서 10년 정도의 주기를 보통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라면 17에서 18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합니다. 보통 길 지나가는 분들한테 경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 그러면 호황, 불황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상에서는 이분법으로 이야기하지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는 사분법을 사용합니다. 넷으로 구분해요. 경기는 이렇게 여기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나빠지고 있고 나빠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일상에서는 호경기라고 부릅니다. 여기 뭐라고 한다고요? 호경기. 여기를 불경기. 그렇죠? 그럼 여기 뭐라 그러게?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불경기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는 호경기, 불경기 딱 두 개밖에 없지만 경기에서는 이야기할 때는 불경기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래요? 여기를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후퇴기 그럽니다. 그럼 여기가 후퇴기면 여기가 불경기입니다. 여기를 불경기, 평균 이하로 내려갔을 때를 불경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는 호경기? 아니고 회복기 그럽니다. 회복기. 그리고 평균 이상일 때 그때서야 호경기. 요게 일반 경기를 부르는 말입니다. 자, 일반 경기를 넷으로 구분하면 우리가 보통 호황이라고 할 때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구분하지만 학술적으로는 넷으로 구분하는데 평균 이상인 여기가 호경기, 여기는 후퇴기, 여기는 불경기, 여기는 회복기. 그럼 다시 호경기. 뭔 얘기인지 아셨죠? 자, 요거는 일반 경기입니다. 부동산 경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각각의 국면을 부동산 경기에서는 시장이라 부르는데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상향시장, 상향시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시장이게요? 하향시장이겠죠? 아니고 후퇴시장 그럽니다. 후퇴시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는 그렇죠. 여기가 하향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렇죠. 회복시장. 그리고 다시 상향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기에는 없고 부동산 경기에 있는 특유의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정시장이란 게 있습니다. 요건 일반 경기 없어요. 부동산 경기에만 있는 특유의 시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경기란 한마디로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일컫는 말. 경기가 좋다는 말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활발하다는 뜻. 경기가 나쁘다는 말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침체되어 있다는 뜻. 경기가 변동한다는 말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활발했다가 침체됐다가를 반복한다는 뜻. 경기를 나타낼 때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구분하는데 보통은 사분법 넷으로 구분한다. 일반 경기에는 호경기, 후퇴기, 불경기, 회복기, 다시 호경기로 구분하는데 부동산 경기는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으로 구분하며 일반 경기에 없는 특유의 시장이 안정시장입니다. 안정시장은 경기 변동을 따라 구분하지 않습니다. 경기 변동을 따라 구분하지 않는데 상향 다음에 안정이 올 수도 있고 후퇴 다음에 올 수도 있고 어느 거 다음에도 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계속하는 시장, 이게 안정시장입니다. 경기 변동을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경기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하시되 이렇게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되는 이런 경기 변동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순환 변동 혹은 순환적 변동. 뭐라고 말한다고요? 순환 변동 혹은 순환적 변동. 밤낮의 순환처럼 사계절의 순환처럼 경기가 변동하는 것. 아무 말 없이 우리가 부동산 경기란 말을 쓸 때는 전부 다 순환 변동을 가리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기 변동은 다 순환 변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재 6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이런 거 있죠? 이 경기 변동의 특징도 전부 순환 변동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건 경기별 유형이라 해서 62페이지에 그런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그림을 부동산 경기 변동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통 아무 말 없이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럼 다 뭘 말한다고요? 순환 변동을 말합니다. 근데 순환 변동 말고도 다른 경기 변동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63페이지 보시면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있다. 장기적 변동, 계절적 변동, 불규칙적 변동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우선 경기라고 하는 것이 뭐고 경기 변동이 뭐며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말하면 밤낮의 순환처럼 사계절의 순환처럼 경기가 변동하는 것을 말한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딱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했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살피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경기 변동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수요 공급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고 했고 경제로는 수요 공급 이론과 이렇게 경기 변동으로 나뉘는데 우리 이야기했던 수요 공급
이론에는 어떤 것들을 주로 이야기했냐면 제일 첫 번째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는 사는 쪽이었어요? 파는 쪽이었어요? 사는 쪽. 그리고 그것과 짝을 이뤄서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급은 사는 쪽이에요? 파는 쪽이에요? 파는 쪽. 수요가 됐던 공급이 됐던 일정 기간을 명시할 수도 있었고 일정 시점을 명시할 수도 있었죠. 일정 기간을 명시하면 뭐가 되고 유량이고 일정 시점을 명시하면 저량이었습니다. 수요와 공급 모두 사전적이었어요? 사후적이었어요? 사전적 개념이었으며 수요는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 유효 수요, 공급은 생산력이 뒷받침된 공급, 유효 공급을 의미했었습니다. 아울러 수요와 공급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좌표축을 그렸을 때 세로축에는 가격을, 가로축에는 수량을 썼는데 이것은 마샬이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들면서 틀을 만들었던 이 경제학의 관례를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세로축에 가격, 가로축에 수량을 쓰며 수요 곡선은 우하향 형태로 공급 곡선은 우상향 형태로 그리는데 이는 수요 법칙을 반영하여 우하향의 형태로 공급 법칙을 반영하여 우상향의 형태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림은 그리되 1사분면에만 그림을 그렸는데 이유는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 값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건 수요량의 변화라 하고 곡선상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으로 수요의 변화였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해당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건 공급량의 변화였고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건 공급의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참고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개별 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급 또는 한 기업 하나하나의 공급을 개별 공급이라 했으며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수요가 되고 개별 공급을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의 강의실에 계신 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분이다. 그러면 200분 모두 하나하나의 수요 곡선을 전부 합한 걸 시장 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수요, 시장 수요, 개별 공급, 시장 공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공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했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의 모양이면 공급할 수 있다였는데 가파른 것은 공급이 어렵다였고 완만한 것은 공급이 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한데 모아 균형을 이야기했으며 균형과 관련해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찾았고 균형점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었으며 교차하는 점에서는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어서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공급자가 파는 양만큼만 사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사려는 양만큼만을 공급하는 점, 그 점이 균형점이었으며 수요나 공급이 바뀌거나 수요가 바뀌거나 둘 다 바뀌거나 하면 균형은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탄력성은 방향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라 얼마만큼 바뀌는가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였으며 Y의 X 탄력성이라고 읽으며 분모는 X의 변화율, 분자는 Y의 변화율로 표시하되 분수에서는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중요한 값을 분자에 쓰며 분모는 자극, 분자를 반응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자극보다 반응이 중요했으며 자극보다 반응이 크면 탄력적, 자극보다 반응이 작으면 비탄력적, 똑같으면 단위 탄력적, 그리고 반응이 무지무지 크면 완전 탄력적이고 전혀 반응이 없으면 완전 비탄력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논리를 수요와 공급에 그대로 적용했으며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큼은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여서 마이너스 값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떼어버리기 위해 절대값을 붙였습니다. 공급에는 절대값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니 가파른 그림은 비탄력적인 그림으로 나타났으며 완만한 그림은 탄력적이고 수요 곡선에서 직각상 곡선은 탄력성이 1이었습니다. 비탄력적이라는 말의 뜻은 가격은 많이 양은 적게였고 탄력적이란 말의 뜻은 가격은 적게 양은 많이, 단위 탄력이란 말은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똑같았으며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은 가격만 바뀌고 양은 변하지 않으며 완전 탄력적이란 말은 가격은 변함이 없고 양만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란 말을 했었는데 여기에 부동산의 경기 변동을 이야기 하나 첨가하면서 경기라는 말을 이야기했는데
경기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가리키는 말이며 경기가 좋다는 말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활발하다. 경기가 나쁘단 말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침체돼 있다. 경기가 변동한단 말은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활발했다가 침체됐다가를 반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기 변동을 이야기할 때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적 경기 변동을 가리키는데 이는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반복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반 경기에서 호경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에서는 상향시장, 일반 경기의 후퇴기는 부동산 경기의 후퇴시장, 일반 경기의 불경기는 부동산 경기의 하향시장, 일반 경기의 회복기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시장, 똑같이 반복되되 일반 경기엔 없는 부동산 경기의 특유의 시장으로 안정시장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경기 변동은 순환 변동, 밤낮의 순환처럼 사계절의 순환처럼 경기가 변동하는 순환 변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 공부한 거 중요한 기초를 계속 반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 나간 듯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분량 나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해놔야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편해지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기초를 잘 닦아 놓으십시오. 특히 탄력성,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이므로 탄력성 부분 완전 숙달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재 64쪽 부동산 시장론 다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